또 오늘 반도체 얘기를 대한민국 반도체의 산실인 부천에 와서 얘기한다는 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당동에 삼성전자에서 하던 그 반도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국 반도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1호의 반도체 팹이었는데 오늘 뭐 부천에서 반도체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좀 좋습니다. 어쨌거나 반도체 공급 현상의 부족은요, 가장 원인이 됐던 것은 일단 이 공급업체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서 뭐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이 공급을 이만큼 해달라는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후에 지금 반도체 공장들이 희한하게, 내 이런 건 처음 보거든요. 지진, 그 다음에 화재, 정전, 가뭄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7개 이상의 공장이 셧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지금 뭐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증산이라든가 이런 데 뭐 응대를 못하는 부분들이 지금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세계 10개 이상의 공장이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고요. 자동차 반도체 같은 것도 지금 뭐 반도체가 69조 원이라는데 140만 대의 차량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반도체라는 게 한번 만들면요, 이것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상품에 들어가는 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한다 그러면 연말까지는 이게 굉장히 좀 해결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은 오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반도체 만드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서 웃으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오르면 굉장히 뭐 이거는 뭐 증산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부분들을 잘 뭐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분명히 우리의 당면 과제로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뭐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뭐 공정을 멈추고 또한 생산을 줄이고 이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제품이 거의 지금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만 해도 반도체가 200에서 300개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뭐 IT, 가전제품 등등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강국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아울러 우리 소비자들은 또 어떤 부분을 걱정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소비자 후생은 약간 좀 열악해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런가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뭐 가전, IT, 자동차 가격들이 동시에 이제 원가 상승 압박을 받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많겠죠. 근데 사람들은 좀 의아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1등 국가라고 하는데 왜 현대자동차가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궁금합니다, 뭐 정말. 일단 공정을 갖다가 며칠 줄이느냐 뭐 이런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 반도체라는 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한 70%를 차지해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의 강국이죠. 한 30% 정도 되는. 근데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큽니다. 또 자동차에 들어가는 걸 거의 다 시스템 반도체고요. 가전에 뭐 CPU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컴퓨터의 CPU라든지 가전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로봇, 뭐 인공지능 등등에 들어가는 것,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들도 거의 다 시스템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들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열세이기 때문에 삼성이 뭐 약진을 한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비중 자체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뭐 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단은 뭐 삼성이라든지 이런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혜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회사 이익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겠지만,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가령 뭐 자동차라든지 기타 뭐 그 가전이라든지 IT 쪽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원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공급 차질로 인해 가지고 생산에 어떤 좀 과거보다 좀 훨씬 떨어질 가능성이 많겠죠. 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역시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비상이 걸리면서 국가마다 여기에 대해서 투자 등등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얼마 전 이 초대형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56조 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비상회의까지 소집을 했는데 삼성전자를 콕 집어서 지금 백악관으로 부르겠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미국이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은 반도체 굴기를 갖다가 다시 선언했죠. 이게 이제 사실 중국하고는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중국도 이제 반도체 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지만 거의 실패로 귀결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재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그 다시에 어떻게 보게 되면 생산에 다시 이제 뭐 다시 투자를 하기로 네, 했고요. 네.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이제 유명한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인 뭐 웨스턴이라든지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들이 일본의 옛날에 이제 도시바 메모리 회사를 갖다가 뭐 인수합병하겠다는 이제 소문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한 56조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미가 약간 다른 건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특허들도 확보를 하고 있죠. 가령 애플이 이제 IBM하고 손을 잡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뭐 반도체의 엄청난 그 어떤 그 소유 기업이라고 하시죠. 뭐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회사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놓게 되면 엄청난 기회이자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 같은 경우도 뭐 180조 원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이 반도체를 갖다가 다시 이제 키우겠다고 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각국은. 왜 그러냐면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혈액이자 쌀이에요. 이게 아주 어떻게 보게 되면 필수품이기 때문에 네. 각국은 이걸 키우기 위한 경쟁에 앞으로도 계속 그 나설 가능성이 많고요. 동시에 삼성전자는 기존의 입지들을 갖다가 더 강화하거나 뭐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역량을 갖다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자, 반도체, 특히 시스템 반도체 등등은 뭐 예전에 있었던 오일 쇼크와 비교해서 지금 반도체 쇼크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지금 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자 위기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모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게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하는데 누구를 불렀냐면 GM을 불렀어요. 네. 그다음에 글로벌 파운드를 부르고 삼성을 불렀습니다. 왜 TSMC는 안 불렀죠?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등골이 오싹합니다. 왜냐하면 1987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약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강화도 조약하고 비슷하게 일본의 반도체를 완전히 붕괴시킨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등골이 오싹했는데 당시에 뭘 했냐면은 미국이 수직 구조하지 마라, 덤핑하지 마라 이렇게 해갖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반도체를 치고 왔는데 44대 44로 굉장히 똑같아졌어요. 지금 그 분위기가 굉장히 나는 거죠. 지금 미국이 전체 생산량을 보면 전 세계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지금 21%, 뭐 대만 22%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하는 메시지는 안 봐도 뻔한 게 자, 반도체 공급망 체인을 다시 만들 테니까 들어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요. 사실 삼성이 자동차 반도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용 반도체는요 8인치에 만들어요. 8인치 웨이퍼 조그만 거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이 한 거는 12인치 300mm에서 만들거든요. 라인을 싹 갈아엎어서 다시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 반도체는 한 번 들어가면 자동차는 5, 6년 타잖아요. 그러니까 5, 6년 동안 써야 되는 거예요. 안정성 문제도 있고. 근데 왜 우리 폰 같은 건 2년 만에 가르니까 반도체 수요도 좋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지금 불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등골이 좀 하는데 어쨌든 간에 분명히 얘기는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에 공장 하나 더 세워라. 근데 이제 오스틴에 지금 뭐 조금 더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한 어떤 보호무역주의로 갈 수 있는 아주 시발점에 서 있다고 봅니다. 자기네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피벗 컨트리라 그러는데 중심축 국가가 되려는 부분들이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